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참견 시간이고요. 오늘의 프로 참견러로 김태성 IS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시죠. 외국인의 순매수 탑 10인데요. 오늘 부진한 시장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수급도 이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기아,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컨센 대비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낼지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 안에서는 알테오젠과 그리고 오스코텍 매수하고 있고 방산 기업에서 현대로템 매수하고 있네요. 한미반도체와 하이트 진료까지 매수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기업들 중에서 가장 외국인이 오랫동안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 어느 기업일까요? 결국 삼성생명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삼성생명인데요. 네. 외국인이 25일 연속 매수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걸까요? 참 오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허탈하다. 우리나라 또 국장은 왜 이럴까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장 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죠. 테슬라의 호실적, SK 하이닉스의 엄청난 영업이익.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제대로 갈 건가 보다. 혹은 2차 전지 이번엔 진짠가 보다 생각 많이 했는데 지금 장 출발하고 나서 오히려 지수가 그렇게 좀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아웃퍼폼했던 쪽, 결국 이제 밸류업과 관련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좋은 기업이죠. 밸류업 당연히 이걸 통해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게 된다면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구간에서 삼성생명이라는 기업 혹은 밸류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을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했었을 때 과연 공감대가 얼마만큼 형성이 될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여전히 물음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좀 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충분히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과연 현재 구간에 없으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생명을 매수하셔서 좋은 결과를 좀 얻어가실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픽은 받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픽은 다소 약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삼성생명은 배당이라든지 조금은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소 이제 답답함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그렇죠. 개인이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맞아요. 어렵지 않나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만 삼성생명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오랜만에 보는 기업이죠. 하이트 진로입니다. 네.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로제 아파트의 영향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을까요? 저도 혹시나 했는데 네. 지금 그 여파가 여실히 지금 주류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하이트진로 혼자만 올라갔다면 하이트진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모멘텀이 크게 두 가지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승계 구도에 앞서서 지분 확장 구간에 있어 지금 OEM,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 대한 어떤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이트진로만의 어떤 강점이라고 좀 볼 수 있고 또 이제 주류 중에 소주, 맥주 여기에 이제 위스키 라인을 좀 업하기 위해서 골든블루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게 하이트진로만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하이트진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류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좀 놓고 본다면 개별 모멘텀보다는 역시나 이 로제의 아파트의 음원 자체가 워낙 지금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그 여파를 지금 하이트진로가 고스란히 지금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해결해야 될 이슈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발성으로 YG 플러스가 여기서 또 가기에 부담스럽다면 후발주자로 보이는 주류 쪽에 한 번 더 수급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하이트진로 단기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할 시에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재 구간이 아닐까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가 술게임이다 보니까 그렇죠. 음반, 음원을 넘어서 이렇게 주류주들까지 온기가 퍼지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하이트진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요. 이 중에서도 탑픽을 꼽아봐야겠죠?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 실망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반도체에서 뽑아봐야 될 것 같아서 하나밖에 한미반도체 없는데요? 네.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한미반도체를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미반도체 네. 10만 원마저 이탈을 했더라고요.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네. 엔비디아를 통해서 HBM은 여전히 반도체 IT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아침에 SK 하이닉스의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HBM 관련 대장주인 SK 하이닉스가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음을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SK하이닉스에 지금 일원화되어 있는 TC 본딩을 공급하는 판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 못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좀 하향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 리포트들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HBM3가 8단에서 12단 그리고 혹은 HBM4로 넘어갈 때 설계 변경을 요청을 한다라고 하죠. 그럼 설계 변경을 하고 납품이 돼야 되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보다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게 큰 골자입니다. 자, 그런데 발주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지연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 지연으로 인해서 한 분기 정도 실적에 공백은 생길 수 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길게 봤을 때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한미반도체가 탑픽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지연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두 번째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 경쟁 구도를 지금 잡고 있죠.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 인더가 아직까지는 쫓아가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제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퀄 테스트 통과해서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서 양산 라인까지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전히 한미반도체는 해당 어떤 분야에서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오히려 지금의 가격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기존에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은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어제 그렇게 또 반등이 강했던 삼성전자 오늘도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IT 투톱이 완전하게 외국인의 수급을 바탕으로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잡히기 전까지는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건 추가 매수는 관망을 하시되 신규 매수는 언제든지 한미반도체 현재 구간은 적극적으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미반도체가 TC 본도에서 너무나 압도적인 기술력을 그렇죠. 갖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점 좀 더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신규 진입은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요, SK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그것도 한번 가장 여쭤볼게요. 속상한 게 오늘 SK 하이닉스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 7자 나올 수 있을까? 거의 이제 앞에 이제 7조라고 하는 금액을 말한 리포터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7조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컨콜에서 중요한 가이던스를 하나 냈습니다. HBM 내년에 이미 판매량 다 끝났다. 그러면 이 실적의 기조는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이맘때까지도 안정적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만한 상황인데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 단일 기업의 어떤 이슈라기보다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 부담이 조금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 고통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여전히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IT는 삼성전자는 좀 제외하고 매수 가능한 구간에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기관의 수급 살펴볼까요? 기관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아와 현대차 매수하고 있고 경영권 분쟁에 고려하여 오늘 상한가를 등극하면서 시총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는 전진건설 로봇, 그리고 테슬라의 호실적에 LG화학, LNF, LG에너지솔루션 매수하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전진건설 로봇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 급등하던데 이유가 뭘까요? 어제 이제 한 가지 나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상철을 이제는 모두 지화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규모 자체가 과거의 4대강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앞다퉈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 전진건설 로봇을 잠시 설명을 드려보면 4,000명의 로봇이 들어가 있어서 로봇주를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로봇주 아닙니다. 콘크리트 타설기를 이제 만드는 이제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락업 해제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호가창을 봤거든요. 호가가 굉장히 얇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지금 그 장점이 굉장히 또 극대화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만약 단기적인 어떤 뉴스를 찾아다니시고 테마를 찾아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진건설 로봇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진건설 로봇과 함께 더불어서 어제 특수건설이라고 하는 기업까지 해당 뉴스에 굉장히 또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뉴스 플레이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HMM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 요즘 말이 없었는데요. 네. 오히려 이럴 때 공략을 해야 하나 싶어요. 참 HMM 주가 올라갈 만한 어떤 뉴스들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다이나믹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해서 속상한 네.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중동의 정세는 불안하고 있고 M&A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관심은 가져야 되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속도를 과연 내줄 수 있을까? 저는 이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러니까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요. 만약에 해운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흥하해운 이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기업 중에서도 본부장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볼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자, 반도체에 이어서 또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섹터가 2차 2차 전지죠. 또 2차 전지 하면 오늘 네. LG엔솔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기관이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편이 돼주는 것 같다.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을 기관의 픽으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옥석을 가려볼까요? 외국인 대 기관, 기관 대 외국인. 오늘은 한국 증시의 양대 산맥인 반도체와 2차 전지 대결입니다. 본부장님의 선택은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한 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과 가격 전략 간략하게 주신다면요? 일단 LG엔솔이 우리나라 배터리셀 3사 업체 중에 가장 이제 완성차 브랜드와 조금 밀접하게 새로운 사업가 굉장히 견고한 기술력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LFP 배터리도 그렇고 또 벤츠를 통해서 기술력이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한 상황.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한 테슬라를 통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서비스 분야가 아니라 이제는 실적의 한 축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LG엔솔 충분히 지금의 위치에서도 보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현재 구간에서 38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는 45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를 이기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본부장님의 원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수급의 참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